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수도권을 넘어서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지만 이미 거세진 확산세를 꺾을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관련 내용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제 확진자가 246명으로 늘었는데, 근데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관련된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었어요. 즉 어제 정오 기준으로 해서는 450명 정도 됐는데 또 6시간 만에 535명까지 늘었죠. 그러면 밤새 집계를 합하게 되면 이제 이거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도 그럴 것이 어저께 그 각 시도 지자체에서 발표한 그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 환자가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사랑제일교회 뿐이 아니라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어저께 12시 기준으로 서울 외에 확진 환자가 200명 가까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외에는 25명. 이 숫자가 이제 매일 크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확진 환자가 늘어나는 것만큼 확산세가 굉장히 무서운 것이고요. 지난 2월에 그 신천지 대구교회 사태를 조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초반에 대구 지역에 머물다가 이제 각 시도별로 크게 번지지 않았습니까? 거의 17개 시도에서 다 이제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런 양상을 띌 가능성이 높다는 것.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때 신천지 때도 보면은 이게 주로 이제 신천지 교인들 위주로 이렇게 전국으로 퍼졌다 하지만 전국에 있는 이제 신천지 교인들 위주로 확진자가 나왔다면은 지금은 상당히 이제 N차 감염이 많이 확산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글쎄요, 확산세가 이렇게 급증하는 것이 뭐 전파 속도가 빠른 바이러스 유형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이게 검사가 좀 늦어진 부분이 컸을까요? 그동안 이제 지역사회 감염이 많이 퍼져 있었는데 우리가 그 점을 모르고 좀 느슨해진 거죠. 그래서 대구 때는 이제 한 지역에서 국소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역학조사가 쉬웠거든요. 비교적. 근데 지금은 지역사회 감염이 돼 있고 또 지역사회 감염 자체가 어느 한 일정 지역이 아니라 우리가 뭐 식당, 카페라든지 시장,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우리가 감염되는지를 모르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수도권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수도권에 국한된 게 아니고 지금 전국적으로 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을 다 지금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너무 어려운 문제죠. 그리고 또 특이하게 그 대구 때는 신천지 교인 중심인데 젊은 층이 많았어요. 젊은 층이 많다 보니까 확진자는 수는 많았지만 중증 환자가 없기 때문에 의료 체계가 초반에는 좀 어려웠지만 버텨줬는데 지금은 보시면 고령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러다 보면 의료적인 면에서 굉장히 지금 부담이 많이 되고 있고 그 자체가 만일에 붕괴가 되게 되면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죠. 치료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바이러스 자체가 우한 때, 신천지 때 그런 대구 때와는 조금 너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감염 속도가 빠르고 가족 감염이 보통 20% 미만인데 지금은 거의 50%씩 감염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보면 바이러스 자체가 증식도 잘하고 있고 감염도 잘 되고 또 하나는 무증상 감염이 훨씬 더 많이 생겼고 그 무증상 감염이 젊은 층으로만 퍼진 게 아니라 지금 보면 60대 분들도 무증상 감염으로 진단이 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증상이 없으니까 일상적으로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감염이 더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사랑제일교회의 감염자 가운데 60대 이상이 38%를 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의료 체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이분들 가운데 중환자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60세 이상이 되시면 우리가 병상에 입원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증상이 없더라도 이분이 3, 4일이 지나면 바로 폐렴으로 변하는 경우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전날 그 정광훈 목사께서 이제 입원을 하셨죠. 왜냐하면 무증상인데 왜 생활치료시설로 안 가고 입원을 하냐. 그건 고령자고 중환자에 속하기 때문에 입원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오시는 분들은 다 병상에 입원을 하셔야 되고 그중에는 중환자 격리병상으로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수도권 병상이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이 확산세라면 지금 저희가 다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매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중증 환자들은 어차피 뭐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고령자들도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지 않은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생활치료센터에서 좀 분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거 조금만 보충을 하면 이제 네. 무증상 조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증상 조건 5가지를 충족하면 생활치료센터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입원을 시키게 되는데요. 네. 그 5가지가 뭐냐면 일단 의식이 명료한가, 그다음에 50살 미만인가,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가 없는가, 네네. 그다음에 비흡연자, 흡연자와 비흡연자, 네. 그다음에 해열제를 먹지 않고 체온이 37.5도 미만일 경우에는 무증상으로 분류해서 생활치료센터로 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전광훈 목사는 2가지가 지금 이제 걸린 거죠. 이제 나이가 있고 예. 또 지금 기저질환이 좀 악화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시키는 건데요. 생활치료센터도 지금 그 경기도 안산에 하나 있고 천안에 하나 있거든요. 네. 우리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게 지금 민간 호텔을 한 200실짜리 하나 준비해서 오늘부터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진 환자의 수가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네. 지금 그래서 전담병원이나 중환자용 치료병상도 하루에 10%에서 20%씩 소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곧 빨간불이 켜질 거거든요. 예. 이에 대한 대책도 지금 마련하고 있지만 감당하기에는 확진 환자의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그 가운데 그 고령자 비율이 너무 높다는 거, 이 네. 부분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지금 뭐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게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돼서 감염자가 추가로 나왔는데요. 가평의 육군부대의 병사 2명이 추가 확진됐다는 소식입니다. 네, 군에서는 다른 부대원 1,500여 명의 진단 검사도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병사 2명의 추가 확진이 이제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방역당국에서 밝혔는데요. 이 병사 2명이 모두 예배에 참석한 것인지 아니면 가족 가운데 신도가 있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장병들은 지금 제3야전수송교육연대에 추가 확진된 장병들은요. 네. 그 군장점을 운영하는 군무원이 있습니다. 이 군무원이 이제 사랑제일교회 교인이고요. 예, 신도였죠. 이 사람과 예. 접촉한 부대원들이 한 1,500명 되는데 예. 애초에는 지난 17일에 장병 2명이 확진이 그렇죠. 됐고 미리. 이제 추가 확진된 것으로 예. 아마 이렇게 보입니다. 네, 2명이 추가 확진됨으로 해서 군 내에서 누적 확진자는 모두 90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무원과 관련돼서 접촉 과정에서 확진됐다. 전파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그 60대 남성이 8월 9일에 네. 그 사랑제일교회 예배 참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10일부터 13일 동안 영내에 있는 군장점에 출근을 해서 근무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군장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군내 장병들이 수시로 드나들었고 직접적으로 접촉한 장병만 한 200명쯤 되고요. 그래서 예, 예. 군부대에서는 이제 전수조사를 한 것이죠. 네. 이제 4명이 나온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네. 자, 방역당국에서는 지금 현재 수도권에서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신천지 때보다 전파력이 높다라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자, 권준욱 부본부장의 얘기를 잠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이번 수도권 유행은 지난 신천지 유행과 달리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높은 GH형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주에 서울 경기 지역의 확산세를 막지 못한다면 인구 2,500만 명이 밀집한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의 일상이 멈출 수 있고 고령자와 노약자분들의 안전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 권준욱 부본부장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자, 조금 전에 뭐 천 교수께서 얘기를 했다시피 이제 이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GH형이라고 했거든요. 좀 더 부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대구 신천지 우한 때 온 바이러스와는 양상이 다른 거고, 이제 이 바이러스 자체가 보면 서구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또 변형이 돼서 네. 많이 확산이 됐는데 최근엔 일본에서도 또 변이 바이러스가 그렇죠. 생기면서 굉장히 다시 확산을 했고요. 말레이시아에서도 굉장히 10배 이상 확산 속도가 빠른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다 그러고 우리나라에 있는 GH 바이러스도 한 6배 정도 빠르다. 근데 저는 검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이 GH 바이러스 말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3종 정도 변이 바이러스 네네. 발견됐듯이 혹시 또 다른 바이러스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변이를 할 때는 이 바이러스가
그 돌기 단백질이라고 되어 있는 그 부위가 인간의 세포 수용체에 딱 접합을 하면서 열리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돌기 바이러스에 있는 아미노산을 계속 바꾸면서 얘가 더 쉽게 침투를 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면역을 갖게 되면 바이러스가 침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수많은 돌기 바이러스 중에 하나씩을 계속 변형하면서 얘가 변종을 만들고 이 바이러스는 독성은 점점 조금씩 약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요? 감염력, 전파력을 굉장히 빨리 변화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연구가 더 필요하고 하지만 바이러스가 아무리 변이를 하더라도 지금 사실 백신이 그러면 좀 무용지물이 되지 네.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백신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개인 방역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독감을 예를 들면 백신을 맞더라도 고령자인 경우엔 30-40%밖에 항체가 안 생기거든요. 네. 예. 결국 백신을 맞고도 감염되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백신을 맞더라도 감염이 될 수도 있고 또 3개월이 지나면 이 백신 효과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지금 종종 나오죠. 그래서 예. 재감염의 가능성도 있다고 돼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없애기 위해는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지켜보는 게 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변종 바이러스로 전파력은 한층 높아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집계가 됐습니다. 네. 모두 297명, 300명 가까이가 늘어났는데요. 국내 확진자 이로써 16,05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297명 가운데 지역 발생이 283명인데요. 자, 유지복 해설위원이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어제 국내 발생은 283명, 네. 해외 유입이 14명. 그러니까 해외 유입은 지금 사실 이제 크게 의미가 그렇죠. 없는 숫자가 예. 됐고요. 그 전체 환자는 297명이니까요. 지금 지난 16일이 279명이었고요. 그보다 예. 더 많은. 그러니까 이 그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난 뒤 가장 많은 확진 환자가 나왔다고 볼 수 그러게요. 있습니다. 전체 환자는 16,058명이고요. 격리 해제가 72명. 그래서 모두 14,006명이 됐고요. 위중증 환자, 위중 중증 환자는 12명, 사망자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0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경기가 94명, 인천이 8명.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환자들이 대부분이고요. 부산이 9명이고요. 그 외 시도에서도 골고루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추가로 방금 들어온 속보가 있는데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이낙연 의원은 어제 한 방송사에서 그 방송사에 확진이 된 기자가 출연한 스튜디오에서 같은 마이크와 의자에 착석을 했었기 때문에 코로나 결과 음성 코로나19의 검사를 받았었는데 조금 전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서 지금 전당대회 준비 중이니까 그렇죠. 이건 예정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죠. 음성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평소처럼 활동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자가격리는 계속 해야 왜냐하면 되는 거죠. 접촉을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2주간 자가격리를 예.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것은 아마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모르겠지만 예. 정상적인 그 활동을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근데 이낙연 의원 같은 경우 직접 접촉을 한 건 아니고 방송사 스튜디오에 같이 머물렀다 하는 것 때문인데 그래도 격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자가격리 기준에 들어가시고요. 네. 혹시라도 이제 그 잠복기가 지나면 잠복기 때 나타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자가격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마이크를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시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감염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그렇죠. 있다고 봐야 같은 되는 실내에 거군요. 있었어도 에어컨 바람도 있었을 거고 마이크에도 있었고 뭔가 접촉을 했으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네,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자가격리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예. 음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역시 또 무증상 감염일 수도 있고 하니까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글쎄요. 지금 전파력이 강하다고는 합니다만은 같은 공간에 시차를 두고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위험성이 높다. 그렇게까지 하여튼 경각심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한 3시간, 4시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한다면은 우리가 안전을 좀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부 연구 결과를 보면 쇠 표면 같은 곳은 네. 길게는 나흘까지도 바이러스가 생존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그거는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뭐 서로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글쎄요. 조심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이게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는 도중에 도망가는 그런 또 사례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이제 우리 온 국민이 겪으면서 느꼈던 것은 이것은 이제 과학의 영역이지 예. 거기에 다른 이념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은 왜곡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사례를 뭐 미국이나 브라질, 일본 같은 데서 이제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네네.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의 문제는 여기에 이제 자꾸 이 감염병에 다른 이념들이 자꾸 들어와서 이제 그걸 왜곡되게 해석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파주의 병원에 확진된 환자가 도망 나와서 하루 이상을 서울 시내를 배회를 하거나 예. 뭐 포항에서는 확진된 다음에 뭐 남편을 뭐 위해를 가하고 도망 나온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사실은 방역이나 과학의 측면에서 봐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일어나게 돼 있고 그다음에 검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도망을 다닌다거나 네. 뭐 명단을 숨긴다거나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방역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예. 네. 자, 지금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이제 방학을 끝내고 이제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오늘 전국 17개 시도교육감과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게 됩니다. 네, 오늘 회의에서는 지역별로 2학기 등교 방안과 또 학교 방역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은혜 부총리의 모두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쁘신 중에 오늘 이렇게 긴급 회의에 참석해 주신 전국의 교육감님, 부교육감님 그리고 학교 현장을 지켜주고 계시는 많은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의 코로나 감염증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학교를 비롯한 교육기관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육부와 교육청이 신속하고 선제적인 판단을 하면서도 촘촘하고 세심하게 행정을 추진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긴히 이렇게 회의를 요청드렸습니다. 국내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200명대로 유지되고는 있지만 5일 연속 세 자리 숫자로 빠르게 급증하고 있습니다. 8월 11일 용인, 8월 12일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확인된 이후에 전국의 학생과 교직원 확진자도 급증했습니다. 8월 11일부터 8월 17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에서 학생 65명, 교직원 9명 확진이 확인이 됐고 전체 74명의 77%인 57명의 확진자가 서울과 경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부산을 비롯한 여러 시도에도 17명이 발생했습니다. 등교 수업을 지난 5월 20일부터 시작하고 현재까지 저희 교육부가 계속 등교 이후의 확진자 추이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8월 11일 이후 불과 일주일 동안 발생한 숫자가 전체 확진 학생 교직원의 39%를 차지할 정도로 그 확산 속도가 무서운 상황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서 정말 연일 긴장되는 상황입니다. 학교와 교육청, 교육부가 긴장의 끈을 한치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이 일일 생활권인 우리나라의 특성을 비추어 볼 때 거리두기 단계에 상관없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끊임없이 긴장하고 면밀하게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질병관리본부와 중대본에서도 수도권 지역의 감염 확산을 줄이고 전국적인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도 방역 당국과 발맞추면서 지난 8월 16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간곡히 당부드린 것처럼 수도권 이외의 지역이라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학교의 밀집도를 적어도 3분의 2 수준으로 낮추는데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또한 정부는 지난 8월 1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이어서 어제 총리 담화를 통해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 지역에서는 8월 30일까지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 모임, 행사가 금지되고 실내 국공립시설의 운영도 중단됩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 300인 이상의 대형 학원, PC방, 노래 연습장 등 12종의 고위험 시설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수도권의 시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함께 합동으로 현장 점검단을 구성해서 대형 학원의 운영 실태 등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이 고위험 시설과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하지 않도록 생활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도 방역과 학습, 돌봄 등 교육 안전망이 더욱 촘촘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안전한 학교를 위해서 방역 안전망을 견고하게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에는 개학 3일 전에 자가 진단을 재개하고 개학 후 학교 단위로 일주일에서 2주일 동안의 특별 모니터링 기간을 운영하면서 의심 증상자의 등교 중지 등 철저한 학생 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전국 단위 모집의 기숙사 운영 학교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협의해서 진단 검사를 선제적으로 실시하는 등 학부모가 마음 편히 학생을 기숙사에 입소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상태 자가진단 시스템을 더 개발해서 전국의 유초, 중, 고등학생 및 교직원이 1학기보다 좀 더 간편하게 자가진단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단 없는 교육을 위해 학습 안전망을 더욱 세심하게 구성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학력 온라인 자율학습 콘텐츠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청 단위의 학습 종합 클리닉 센터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별도의 보충 수업 상담을 위해 등교하는 경우에도 철저한 방역 체계 아래에서 대면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학생과 학부모님의 수요를 반영해서 보충 수업이 필요한 초중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비대면 방식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교과 맞춤형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공백 없는 돌봄을 위해 돌봄 안전망도 촘촘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단위학교의 학사 운영 방식과 연계해서 돌봄이 필요한 학생에게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돌봄 교실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철저히 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빈틈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교육 가족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걱정과 우려를 덜어드리기 위해서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고 교육 안전망의 강화 방안을 더욱 내실화하는 등 최선의 방법을 찾겠습니다. 새로운 위기 상황에서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가족이 한마음으로 협력하면서 이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사회적 거리두기의 생활수칙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해 주시기를 재차 부탁드리고 저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새벽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완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 학생들의 등교에도 제한이 가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유은혜 부총리가 18개 시도교육감 회의 앞서서 모두 발언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만 등교 인원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16일에 그 수도권 2단계 강화 조치 발표 때 이미 이제 큰 틀이 나왔었죠. 네. 그래서
그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유치원과 초중 학교는 3분의 1만 그 출석하는 걸로 이렇게 되고 고등학교는 3분의 2까지 출석하는 걸로 이렇게 네. 정해졌었죠. 그 기간은 9월 1일부터 2주니까 9월 11일까지 이렇게 보고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을 보고 이제 연장할 건지 이제 완화할 건지를 결정하기로 했고요. 비수도권 지역은 3분의 2를 권고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지난 그 1학기 말쯤 그러니까 지난달 중순쯤에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과 일선 학교의 재량권을 대폭 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생 상황이 안정적이라면 2학기 때에는 사실 서울 수도권을 뺀 나머지 지역은 전면 등교 계획들을 다 잡아놓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3분의 2도 상당히 타격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지금 성북구라든가 강북구 이런 곳은 아예 이제 문을 온라인 수업도 다 대체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원들 대형 학원뿐만 아니라 중소 학원도 이제 사실상 그 운영 제한 명령을 내리는 그런 상태인데 이거와 관련된 이제 오늘 유은혜 부총리는 세부적인 지침들이 몇 가지 나온 것인데요. 특별히 그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안들이 좀 발표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지금 일단 3분의 1 그리고 3분의 2 기준이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이제 정한 거고요. 이게 만약에 상황이 더 악화되면 이제 2학기 등교에 상당히 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각에서는 이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선제적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떠세요? 네, 어제 그 완전한 2단계로 올렸죠. 예. 그동안은 뭐 1.5단계란 그런 네. 말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뭐 그냥 권고사항이었던 거죠. 그래서 2단계를 지금 한 지가 이제 어제 얘기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내일 정도 2단계를 볼 것 같은데, 네. 이제 3단계를 올리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격리는 잘 되지만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어렵죠. 혼란이 너무 과중이 될 거라 조금 신중하게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완전한 2단계를 이제 이번 주에 조금 지켜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오늘도 너무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네. 걱정이지만 완전한 2단계를 할 때 이제 사실 세부 지침이 조금 더 명확히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것이 우리가 생활하는 카페나 식당이거든요. 네. 근데 카페나 식당에서는 그냥 뭐 마스크를 써라, 거리두기를 해라, 거기서 머물지 마라 이런 식의 지침인데 사실 굉장히 좀 모호한 지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카페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러면 그냥 밖으로 나가는 포장으로만 정리를 해주시든지 아니면 식당 같은 경우도 아주 붐비지 않은 시간에 가되 칸막이, 가림막을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서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는 가림막이 있는 곳에 식당을 하고 그거 식당도 마찬가지로 가능한 포장을 좀 권고를 한다든지 그런 좀 구체적인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여행지에서의 관리에 대해서도 지금 조금 모호한 점이 있어서 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침을 마련해 주시고 지금 경기처럼 뭐 마스크를 의무화하는데 지금 만일에 오늘처럼 확진자가 또 내일 나온다면 저는 수도권, 서울도 마스크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상황이 급박하게 좀 돌아가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명 가까이 297명이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개인 방역 수칙 다시 한번 강조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재복 해설위원 그리고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